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 마감 15분 정도 남았는데 역시 음봉 마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흘러내리면서 빠지다가 결국엔 마이너스로 마감한다. 전형적으로 약한 종목의 특징입니다. 최근에 계속 낙폭이 커지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영상을 편하게 찍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제 경험을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박 대표가 증권회사가 입사한 게 1994년입니다. 삼성전자 30년 정도 되는 차트인데요.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거는 제가 봐도 30년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삼성전자 계속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처럼 올라오는 모습이 아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제가 보기에는요. AI 시대를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일단 HBM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점유율이 하이닉스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10% 내외밖에 안 된다는 거. 이제 겨우 8단이 콜테스트가 통과돼서 엔비디아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TSMC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TSMC가 파운드리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왜 대응을 못했느냐? 하이닉스는 HBM을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퇴직 임원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빨리 AI 시대가 올 줄 몰랐다. 바로 이런 거죠. 삼성전자는 IT 종목입니다, 여러분. IT 종목은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적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꿈이 있어야 됩니다. 드림.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미래의 신기술을,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비전과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키아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노키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텔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텔이 인사이드는 옛날 최고였죠. 캘컴으로부터 인수설이 나올 정도로 인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IT 종목들은 바로 이렇게 조금만 방심을 해도 처지게 됩니다. 뒤로. 삼성전자, HBM 시장에서 뒤쳐졌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뒤쳐졌다. 그림을 크게 봤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짧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똑같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N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거의 흡사하죠. 똑같습니다. 데칼코마니를 접어놓은 것처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최근 2년 동안 헤지 펀드들이 한 게 있습니다. 엔화가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엔화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달러로 바꿉니다. 그걸로 주식을 샀죠. AI 관련, 반도체 관련 주식을 샀습니다. 엔화 가치는 고정이라고 보고 달러 때문에 한 차익도 났고 달러가 금리 인상하면서 올라갔죠. 달러 가치가. 주식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100이라고 치면 여기서 플러스 50이 되고 여기서 플러스 200이 됐다. 100을 갖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올해 들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달러 가치는 금리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식들도 특히 AI 반도체 주식들 고평가 얘기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150까지 올라갔고 달러는 떨어졌습니다. 고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식 가치가 80까지 떨어졌다? 70으로 갚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헤지 펀드들의 마진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보 부족 사태. 갑자기 엔화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N달러 환율이 빠진다는 얘기 뭐냐면은 160엔 주고 1달러 바꾸던 걸 140엔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가치가 올라가니까 담보 부족이 발생하니까 AI 반도체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엔화랑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던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겁니다. 삼성전자 차트랑 비슷한 모양이 나옵니다. 빠지고 있죠. N달러 환율 내려가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기관 매수 보시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물량을 파는 게 100만 주가 아니죠. 900만 주, 1000만 주, 1400만 주, 1200만 주, 1300만 주, 900만 주. 왜 이렇게 가격하게 파는 걸까요? 미국이 FOMC에서 0.25가 아니고 0.5를 내렸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0.5를 더 내릴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 가치는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고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겠죠. 그러면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못 가는 거 N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이게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N달러 환율이 돌아서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에 동결하면서 금리를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하락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외국인의 매도, N달러 환율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거에 따라 N캐리 트레이드 추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박 대표가 오늘 리포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은 주요 헤지 펀드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비중 얼마나 남았는지, 그 다음에 평균 매수가, 이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 따라 제가 전략을 짰습니다. 이거에 따라 매수 매도 타점과 어디까지 빠질지, 언제 반등이 나올지 이런 전략을 담은 리포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거라 생각되고, 헤지펀드 관련 자료는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저희가 매주 주간 미팅을 합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관련 자료를 제가 여기서 입수했습니다. 리포트에서 공개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먼저 지분관계부터 보시면은요, 지분관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지분관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대주주죠. 20%, 국민연금 7%, 블랙락에서 5%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길게 보고 투자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올 물량은 아닙니다. 33%입니다. 대주주 관련 물량들. 외국인이 얼마나 갖고 있죠? 많이 팔았지만 아직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90% 가까운 물량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거 10%도 안 됩니다. 최근에 소액주주 비중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헤지펀드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보시면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매도하는 것도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 어떻게 파느냐?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가에 매도합니다. 저 위에서. 두 번째, 구간을 살짝 낮추고, 세 번째, 근접 호가에 팝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팝니다. 3단계부터 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1, 2단계 중간 정도 와 있다고 봐야죠. 각각의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매도하는 단계, 매수도 마찬가지지만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차트에서. 이런 부분도 제가 리포트에 담았어요.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빠진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가 준비해놨고요. 삼성전자 최근에 전형적으로 약한 모습, 장중에 플러스 났다 종가에 꼭 밀립니다. 오늘도 지금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마이너스로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먼저 간단하게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 자금 2천억 달러 청산 가능성. 전체 4천조라 그럽니다. 엔캐리. 다는 아니겠지만 320조 정도 청산 가능합니다. 엔화 가치는 올라가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는 빠집니다. 금리 인하 한 번 더 빠진다 그랬죠.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과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죠. 320조는 언제든지 물량화 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이번 달에만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 6조, 하이닉스가 더 주가는 비싸잖아요. 1조 8천억. 그만큼 헤지 펀드들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수급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HBM 공급가액 문제 얘기 나왔죠. 모건스탠리 보고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솔벤더였죠. 가격을 얘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이제 8단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벤더가 둘이 된 거죠. 더블 벤더가 된 겁니다. 벤더가 둘이 되면 누가 유리해지는 거죠? 값이 유리해집니다. 먼저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두 번째, 공급가액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걸 모건 스탠리가 지적한 겁니다. 벤더가 둘 돼버리기 때문에 TSMC 띄우고 삼성하고 SK만 깎아내렸습니다. HBM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납품하기 때문에 TSMC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죠. 공급가액 문제, 가격 인하 문제 이슈가 될 겁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도 엔캐리 트레이드를 자극하면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얘기만 있는 건 아니죠. 8단 공급 시작됐고 10월에
논란이 많았던 12단위 퀄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과한다면 퀄 테스트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HBM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그림을 제가 구했는데 이게 12단짜리거든요. 웨이퍼를 워낙 여러 단어 쌌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있었거든요. 열이 난다. 이거를 해결했습니다. 과연 12단도 해결했는지 퀄 테스트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 AI 가속기 결함, 블랙엘이 가속기가 결함이 생기면서 출시 시기가 늦어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하다고 여겼던 엔비디아에서 TSMC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공급망 다변화 얘기가 나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출시하기 때문에 AMD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 반사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호재인데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됐죠. AI 가속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 건데 AI 칩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이죠. CPU, GPU, 말씀드렸던 HBM, 그리고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AI의 머신러닝 기능, 학습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죠. AI는 학습을 하기 때문에 설계에 결함이 생기면서 출시가 늦어졌고,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반사익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블랙엘, TSMC 말고 삼전으로 파운드리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삼전을 지적한 건 아닌데 지목해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블랙엘 같은 최고급 사양의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2개밖에 없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이것도 AI 가속기와 더불어 대형 호재인데도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수급 때문에.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죠. 이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고, 두 번째 8단 통과됐고 12단 퀄 테스트가 10월에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통과돼야 되겠죠. 세 번째 AI 가속기 부분, 블랙엘에 결함이 생겼죠.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이거를 생산하기 때문에 AMD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블랙엘 파운드리를 삼성에 맡길 수 있다. 이런 호재도 나왔지만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죠. 수급적인 측면, 항상 주식은 이슈보다는 수급이 앞서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음봉으로 막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일단 일봉, 주봉 아시겠지만 다 차트가 깨졌습니다. 월봉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아직은 추세가 유효하긴 한데 이것도 살짝 지금 보시면 아슬아슬합니다. 박 대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30년 동안 삼성전자를 매매하면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건 처음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죠. 이게 악재가 되고 있고, 두 번째 좀 더 크게 봤을 때 AI 시대에 따라가지 못했다. HBM 그리고 파운드리. HBM은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 되는 거고, 파운드리 부분은 삼성이 TSMC를 계속 쫓아가는 형국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이거는 엔달러 환율,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행인 거는 일본이 금리 인상 시기를 살짝 늦췄습니다. 12월 달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미국은 11월에 추가 금리 인하 여부가 있습니다. 11월 FOMC, 그리고 12월에 일본의 금리 인상 문제, 이런 거에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엔캐리 트레이드도 줄어들면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세 번째 10월에 있을 퀄 테스트 12단 HBM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 여기 어떤 게 들어가 있냐, 말씀드린 대로 헤지 펀드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비중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평균 매수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제가 전략을 짰는데, 삼성전자 리포트 박 대표가 준비한 리포트입니다. 변호해 보시면 저 개인 번호가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8-8575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제가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립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현재 수급의 가장 중요한 부분, 헤지 펀드가 갖고 있는
비중, 얼마나 남았는지, 평균 매수가, 이거에 따라 제가 전략을 짜놨습니다. 삼성 알러 보내시면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리고요.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램 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 대표가 여기서 삼성전자 이슈도 띄워드리고 매매 사인도 드립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 텔레그램 방입니다.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드립니다. 사칭하는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무료방입니다. 텔레그램 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시장이 AI 반도체 주식이 빠지면서 삼성전자처럼 주도주가 없습니다. 바이오나 2차 전지는 아직 주도주 정도는 아니죠.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업종목 섹터별로 이럴 때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올라올 때까지 돈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158-8575 여기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단타방 입장 도와드립니다. 문자 샘플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문자 신호를 드릴 예정이니까 단타방 입장 참여 원하시는 분들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장이 어렵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죠. 박 대표가 PBR 때부터 쓰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 AI가 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사이즈별로 분석했죠. 더 중요한 거는 5번에 있습니다. AI가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박 대표의 히든 종목입니다. 10개.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매매는 제가 PBR 때부터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전체 시장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기관 외국인이 다 쓰고 있거든요. 제가 PBR 때 쓰던 건데 알고리즘이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5번에 넣어놨으니까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꼭 확인하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올라올 때까지 단타방 알고리즘 리포트 통해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논란의 주식이 돼버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엔달러 환율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안정이 돼야지만 일단은 엔달러 환율이 안정이 돼야지만 엔캐리 트레이드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엔달러 환율은 FOMC에서 0.5를 얼마나 내릴 건지 언제 내릴 건지 이걸 따라 결정이 됩니다. 10월에서 12월 사이 일본과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10월에 콜 테스트가 있습니다. 12단 주가 반등의 계기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R 보내시면 되고요.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입니다. 그리고 1번은 새벽에 시작한 단타방 서비스고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가 준비한 자료도 적극 활용하시고요. 특히 삼성전자, 엔달러 환율 차트,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헤지펀드의 보유 비중과 평균 매수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 전략을 짜놨습니다. 대응 리포트, 그 다음에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단타는 아무 종목 치지 마시고요. 특히 삼성전자 단타 치시면 안 됩니다. 물리십니다 이거. 박 대표가 드리는 종목 발굴해서 드릴 테니까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알고리즘이 발굴한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 얼마죠? 14%입니다. 제가 1994년부터 삼성전자 매매에서 30년 동안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삼성전자 시총 전체 비중에서 15에서 13에서 25%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는 30년 가까이. 삼성전자 시총이 15%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전체 비중에서 거의 바닥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100%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80에서 90% 정도 맞습니다. 이거 주시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13 밑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거의 바닥이 나온다. 지금 14%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엔달러 환율 동향도 체크하셔야 되고 시총, 비중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10월에 있을 콜 테스트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관련해서 이 내용은 제가 대응 전략은 리포트 안에 담아놨으니까 확인하시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어떤 국면이냐? AI 반도체 섹터는 이런 국면이죠.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주식은 앞서 나갑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빠집니다. 고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 주가와 실적의 이격을 좁히는,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3전은 어떨까요? 얘는 멀리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살짝 앞서가려고 그랬는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터졌죠. 확인할 게 있죠. FOMC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얼마나 내릴지, 그 다음에 10월에 있을 퀄 테스트,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FOMC 금리 인하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 이거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정해질 거고, 환율 추이, 그죠? 이거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도 정해질 겁니다. 이런 플로우를 박 대표가 리포트 안에 담아놨으니까요. 대응 전략 리포트 꼭 챙기시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